제4장에서는 강체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체는 질점들이 모인 일정한 이상의 크기를 가진 물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강체가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평형이라는 것은 물체가 이제 그 정직학적으로 딱 멈추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좌우로 이동도 하지도 않고 또 회전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물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체가 평형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힘을 다 합쳤더니 0이다. 힘을 다 합쳤더니 0이다는 것은 물체가 그 수평 수직 운동 같은 이런 평행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트의 합이 제로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하나 정해서 그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이 전부 제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은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3차원에서 생각을 나누어서 해보면요. 힘의 합이 제로라는 것은 그 x, y, g 성분별로 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성분이 합이 0, 또 y도 g 방향도 다 각각의 축 방향으로 0이라면 이 세 가지가 다 0이라면 바로 이 조건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멘트의 평형도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의 모멘트 합 제로, y 방향, g 방향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3차원 x, y, g 공간에서는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 강체는 이 6가지 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3차원 물체의 평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6가지가 나오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식이 6개면 모르는 미지수를 6개까지 해결할 수가 있죠. 이런 점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는 이런 수식을 적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각 성분별로 힘들을 잘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자유물체도 즉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강체에 대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절차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단계별로 처음에는 좀 쉽지 않지만 몇 번 이 단계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프리바디, 그 말 그대로 자유롭게 띄울 물체를 일단 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물체를 공중에다가 띄우게 되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분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공중에다가 띄운다는 의미는 가령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량이 지금 있고요. 픽업 트럭이 있고 물건이 두 개가 지금 C, D가 얹혀져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땅 위에 바퀴가 닿아 있는 이런 차량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만약에 그려라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자유물체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가령 자유물체는 이 전체의 어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자유물체를 정하면 되는데요. 현재 여기서는 이 딱 픽업 트럭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바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자유물체로 삼겠다. 프리바디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유물체가 되고요. 이것을 공중에다가 띄웁니다. 이것을 공중에 띄워서 그림을 그린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띄운 상태죠. 예, 이것이 이제 자유물체를 정하는 거고요. 그러나 자유물체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것 CD까지 다 포함을 한 자유물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C만 가지고도 자유물체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자유물체라는 것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공중에 띄워서 고립을 시킨 다음에요. 윤곽을 지금 그린 다음에 모든 외력을 표시합니다. 모든 외력. 이때 중요한 것은 외력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윤곽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공중에 띄운 다음에 이 바디에 작용하는 바깥에서, 즉 안쪽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작용하는 이런 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것은 물체 내부의 내력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내력은 의미가 없다. 바깥만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즉 다른 물체가 작용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주로 지지가 됐다든지 또 다른 물체와 연결이 됐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게다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구가 당기는 그 물체에 대해서 작용하는 자중도 외력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에다가 그 자중을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기에 자동차를 이렇게 띄웠는데요. 자동차의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깥쪽 라인에서 바깥에서 이 자동차에 가해주는 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내부의 자동차 엔진이 뭐 힘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바깥쪽에서 무엇이 이 자동차에다가 힘을 발휘할까 생각해 보면, 일단 무게 중심에 이 지구가 자동차의 힘을, 중력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바퀴 쪽에 보면 당연히 땅이 이 바퀴를 받치고 있죠. 받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땅이 자동차에다가 뭔가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퀴에 걸리는 힘, 그리고 이 C와 D라는 것도 자유물체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상자가 가해주는 또 힘이 있겠죠. 예,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윤곽을 따라서 바깥쪽에 어떤 힘들이, 즉 외력이 작용하는지를 잘 고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력을 그릴 때는 외력은 이제 힘이니까 벡터죠. 벡터는 반드시 크기 정보와 방향 정보를 알아야만 확정이 되는데요. 외력을 그릴 때도 가능하면 크기와 방향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잘 포함시켜서 그림을 그려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방향만 알고 크기를 모를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크기와 방향 다 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외력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미지 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반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할 때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는데요. 반력은 바로 가해주는 힘의 반대로 이제 작용되는 이제 힘이라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지가 되는 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땅이 그 자동차 바퀴에 가해주는 것은 반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 땅에다가 가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반해서 이제 받쳐주는 이 반작용으로 생기는 힘이라는 거죠. 대신 이 같은 경우는 방향은 이제 수직 방향인데요. 크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한 번쯤 외워두어야 할 문장이 있는데요. 구속이 있는 곳에 반력이 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가 땅 밑으로 꺼지지 않게 딱 구속이 되어 있으면, 즉 땅 위에 놓여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이렇게 반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물체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를 해서 밑에서 받치는 힘 자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있으면 무조건 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발력도요, 이제 외력이 존재를 해야만, 외력이 가해줘야만 그때 발력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물체들을 그릴 때 필요하면 치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5가지 절차를 따라서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보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력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원으로 일단 한정했어요. 구조물에서 반력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반력은 힘은 벡터니까요. 벡터는 반드시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력의 방향은 아는데 크기는 지금 모르는 반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3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롤러 같은 겁니다. 롤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는 잘 구속 없이 잘 미끄러지죠. 구속이 없으면 반력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흔들흔들 하고요. 여기도 마찰이 없는 표면이니까 잘 미끄러지겠죠. 그러나 이 땅으로 부분은, 이쪽 부분은 수직 방향으로는 지금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딱 받쳐져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쳐져 있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속이 됐다는 뜻이고, 그때는 반드시 반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때 반력은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프리바디를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바디를 그림을 그리면 이때 줄이 잡아당기는 뭔가 힘이 있겠죠. 또 링크가 당기는 또 힘이 있을 것이고요. 그 힘은 방향은 아는데요. 그 크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외력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유물체도 그릴 때는 외력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시되어 있는 물체의 바깥에서 작용하는 게 뭔지를 고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케이블이 당기고 있으니까 케이블이 여기를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링크가 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컬러라고도 하고 또는 슬라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방향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방향으로는 당연히 마찰이 없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구속이 없는 거죠. 구속이 없으니까 반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수직 방향으로는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반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물체만 딱 떼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 이 물체의 여기 한 점에서는 당연히 반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반력은 이 슬라이드의 방향에 딱 90도의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죠. 크기는 모르지만요. 이런 식으로 프리바디를 그리고 거기에 바깥에서 뭘 작용하는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방향도 크기도 다 모르는 반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핀으로 지금 달려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라고 부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우리가 자유물체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지금 못 움직이게 고정되어 있죠. 핀으로 딱 잡혀 있으니까. 또한 이 Y 방향으로도 또 못 움직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력이 2개가 나타나죠. X의 반력, Y의 반력. 그리고 마찰이 심한 표면에 이런 봉이 놓여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은 당연히 구속이 지금 땅으로 꺼지지 않으니까 구속이 되어 있고, 이 방향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게 움직이죠. 마찰이 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력이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력은 합쳐가지고 하나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방향도 크기도 모르는데 반력인데 게다가 회전도 못하게 막혀있는 반우력인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힌지에서는요, 지금 X 방향 고정되어 있고 Y 방향 고정되어 있는 건 확실하지만 회전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죠? 회전 우리가 문을 생각하면 문의 그 조인트 부분은 문이라는 것을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X 방향, Y 방향으로 못 움직이지만, 근데 여기에 완전히 박혀 있는 기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기둥은 X 방향 움직임도 없고 Y 방향 움직임도 당연히 없고, 게다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회전도 지금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자, 회전이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걸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반우력이 됩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발력, Y 방향으로 발력, 게다가 이것이 회전을 못하게 막고 있는 반우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반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그 반력을 쉽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몇 가지를 보면은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 프리바디를 이렇게 정했고, 거기서 바깥에서 작용하는 걸 보니까 CD의 짐, 그리고 바닥에서의 땅이 반력으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자중량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는 링크를 우리가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자유물체를 보겠습니다. 자유물체를 뭐 이렇게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관심사가 바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링크인데요.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체에 작용해주는 바깥에 힘을 다 표시해주면 되죠. 이것은 뭐 이불로 작용하는 바깥의 힘이고, 그러니까 다 그대로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는 지금 케이블이 연결돼 가지고 어쨌든 구속을 하면서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의 크기를 지금 방향은 아는데 크기는 모르는 힘이 되죠. 자, 그리고 A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A점은 지금 핀으로 고정돼 가지고요. X 방향 구속되어 있습니다. Y 방향 못 움직이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X 방향, Y 방향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지의 반력이 X 방향 AX 반력, Y 방향 AY 반력을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쪽에 롤러가 붙어 있는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부분을 자유물체로 간주하고 일단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외력을 다 표시를 했고요. 이것은 크기와 방향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자, B점은 핀 조인트죠. 핀 조인트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X 방향, Y 방향 반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롤러 부분은 롤러라는 것은 이쪽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는 받쳐져 가지고 못 움직이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반력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수직 방향으로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또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유물체 ABC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장력으로 당기고 있을 거니까 각각 미지의 미지의 장력을 표시해 줬는데 방향은 알고 있고, 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여기는 C는 핀 조인트니까 미지의 반력 X와 Y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만 프리바디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외력으로 P가 작용하고 있고, C는 핀 조인트니까 두 개를 다 표시를 했고, B는 롤러죠. 롤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롤러의 이 수평 방향으로는 오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죠. 여기는 못 움직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세타라는 각도로
반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